안녕하세요. 디오타임스 데니 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사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 짧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준기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국제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경력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HR 업계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네. 주로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오래 있었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이베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융그룹, 뭐 시그나, 한국의 라이나 생명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라프레이르 화장품하고 니베아 크림 만드는 독일의 바이어스도르프 그룹 이런 데서 일을 주로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국제경영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또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도 하고 또 취창업을 또 지도하기도 했고요. 꾸준히 글 쓰고 뭐 HR 프로젝트 기업들하고 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데.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러면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쪽 최고 총괄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인사 총괄 임원을 한 거는 한 12년 정도를 했고, 전체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총 시간은 20년이 훌쩍 넘죠. 그럼 오랜 기간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교육 현장으로 가셨는데 좀 너무 좀 다른 분야가 아닌가요? 뭐 그 엔터티 그 조직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고 있는 일의 중심에는 이제 사람을 관리하고 또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본질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원래 취창업 쪽도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이전에 있었던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서는 취창업을 주로 했고 현재 있는 이 동명대학교 그리고 이제 부산 인터내셔널 칼리지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어져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졸업하기까지 그 이후까지 모든 프로세서 과정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고 말씀 들어본 거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아니네요. 네,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100% 외국 학생들이고 이전에 있는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라는 것도 70% 이상이 외국 학생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영어로도 강의를 하시고. 네, 우리는 이제 무조건 100% 다 100% 영어로 강의를 하시고. 한국 강의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어 수업도 가능하시지만 영어로도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또 그 외국 경험도 있으시고. 네,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외국 회사 다니면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했고 또 잠시 이제 독일에 나가서 글로벌 팀에서 또 임원 역할도 했기 때문에 뭐 영어가 생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지만은 뭐 가르치고 코칭하고 또 학생들 상담하고 뭐 회의하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또 이제 학교 이외에 또 코칭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칭은 이제 꾸준히 뭐 제가 뭐 일부러 찾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임원분들, 뭐 CEO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특별한 이제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예전에 뭐 칼럼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메이저 신문사나 이런 언론사에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거기서 제가 봤던 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인사팀의 엑스파일? 인사부 엑스파일. 인사부 엑스파일의 오해와 진실. 인사부 엑스파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는 필연적으로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구성원들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자발적인 이별을 하게 될 경우에 누군가가 그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은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그 보는 포인트들이 있죠. 뭐 이런 경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이별하는 대상으로 좀 삼아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고, 네네. 이제 회사의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썼지만은, 네. 이건 또 현재 회사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 분들도 네.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해고나 뭐, 이렇게 퇴사가 굉장히 좀 무거운 이슈였잖아요. 예, 예. 요즘 조금 더 빈도가 늘어나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이슈 자체는 여전히 무겁지만은 빈도가 늘어났고 더 네. 많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이상한 뉴스로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지에서 이런 것을 서로 건강하게 네.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난 네. 사람들이 남고 조금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비교적 네. 그런 분들이 떠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뭐 어떤 라인이 다 나가버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사장님 눈이나 뭐 살아남은 임원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나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네. 맞습니다. 이제 맞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용자 관점이나 경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그럼 이게 진실이 아니라 오해인 부분이에요? 예, 오해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민감한 주제는 될 수밖에 없지만은 만약 누군가가 그거를 굉장히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이해 공감대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면은 이직이라든지 뭐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요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런 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좀 더 냉정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여서 다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주 그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준비하면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성과를 보겠죠. 이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겠죠. 성장의 가능성. 그럼 성과는 이제 과거 데이터고, 이제 가능성은 이제 미래에 그렇죠. 얼마나 잘할 것인지. 성과라는 것은 일단 이제 오늘이 뭐 몇 월 며칠이라고 했을 때,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1년이라든지 뭐 한 3년 정도 주로 많이 보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루어낸 게 그냥 단순하게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제 잘 부합돼서 영어로 이제 얼라인이 돼서 회사의 전체 성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팩트를 영향을 줬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더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더 큰 사이즈의 일을 성장을 해서 또 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보겠죠. 성장 가능성.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고참들이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잘했지만은 그럼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계속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들이 갈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2번째가 이제 그런 성장 가능성이고 3번째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도덕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뭐 대인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거기서 이제 팀워크라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대략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주제가 또 소분류로 나눠져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했던 점이 그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럼 그 과정 속에 뭐 회사 대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네. 인사총괄도 있으시고 또 여러 임원들도 네. 같이 의견을 모을 텐데 네.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대략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건 이제 회사도 사실은 간혹 가다가 조금 실책을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목적,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조직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 계속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명확하게 네네. 누가 보더라도 뭐 100%까지는 동의 못 하더라도 그래도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내보내느냐, 얼마를 내보내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내느냐, 얼마만큼의 직원들을 내보내느냐는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 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 목적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질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제가 근무했던 어떤 특정 회사처럼 공개적으로 전사에다 이거를 공표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조조정을 우리가 하는데 희망자를 먼저 우리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네. 일단 이제 공론화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이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그 리더십 그룹의 리뷰를 통해서 네. 결정이 되죠. 이 과정 속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승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만큼의 인원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회사가 자칫 핵심 인재라든지 향후에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그런 사람을 또 붙잡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내보내려면 내보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건 노동법의 머스트 조항은 아니지만은 시장의 관례라는 게 네네. 사람을 비자발적인 대상을 선정해서 내보낼 때는 소정의 뭐라고 할까요? 뭐 위로금이라는 표현도 괜찮고 뭐 전직 지원금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조속하게 다음 단계 커리어에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적인 지원을 하죠. 네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 걸 또 스케줄을 잡아줘야겠죠. 네. 뭐 이 정도가 대략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네. 의견을 수렴해서 네. 목표를 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구성원들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죠. 이제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또 반대로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엄청난 굉장히 충격이죠. 억울한 네.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냉정하지만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이 결정된 의사 결정 사항을 네. 내가 어떻게든지 뒤집어 봐야겠다라는 노력을 하시는 건 저는 그냥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집을 수가 없나요, 거의? 뭐 뒤집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죠. 네. 아주 극소수. 근데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회사는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빨리 내가 다음 단계에 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만들고 네.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현재 있는 기업에서 의사결정 난 거를 내가 뒤집고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더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흔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당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대상이 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감정적인 항변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나름 논리적으로 항변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야 될 근거를 대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나라 노동법상에서 본인이 어떤 형사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항변은 물론 이 시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어떤 사용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지양하는 게 좋고 오히려 현재 회사 밖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봐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내가 회사에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단체보험을 커버하는 기간을 조금 더 나한테 연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양질의 아웃플레이스먼트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한번 정중하게 한번 서로 이렇게 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좀 아는 파트너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회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네요. 아니면 뭐 내가 당분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외부에 뭐 좀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한 6개월 만들어 달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하자면은 그 회사에서 주고자 하는 그 위로금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더 회사한테 누를 주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조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받아내는 과정은 그간에 내가 한 행적이 사실 가장 큰 역할을 그간에 내가 너무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아마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불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거를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다면은 회사의 마음이 조금 분명히 움직일 수도 있을 거다. 모든 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해가 어떤 게 오해죠? 오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석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보냈다. 그리고 나는 소위 말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한테 아부를 잘 하지 못해서 정치적인 라인을 타지 못해서 나는 나간다. 이렇게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쪽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일을 열심히는 분명히 했지만은 했던 일이 회사 전체 조직하고 좀 온라인이 확실히 되는 일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특히 이제 시니어라면은 그런 것들이 더 도전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2번째로는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아부를 못하거나 정치적인 라인을 타지 못해서 나갔다. 이게 이제 일견 이쪽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적의 팀워크를 구성하고 최고의 팀을 만들고 또 후배들한테 더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당신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같은 사건을 놓고 양자의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어지고 난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회사의 관리자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랑 자꾸 온라인 될 수 있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서 자꾸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일을 내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잡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부는 안 하더라도 서로 이제 최고의 팀워크를 맞출 수 있도록 좀 내가 팀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은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결정나기 전부터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 그렇죠. 평소에 이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뒤집으려고 한다. 뭐 이런 조금 더 이렇게 아부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라인을 쓴다든지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평소에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뭐 누군가에게는 다 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